안녕하세요. 문제 유형 분석 4회차 CS 개론 1강 1번에서부터 15번까지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1번 고객만족 관련의 다음 보기와 같이 정의한 학자는 해서 우리가 1, 2, 3회차를 풀면서 두 가지 유형 정도의 고객만족 정의가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1차에서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재구매라는 곳에 가로가 되어져 있었고요. 이렇게 정의한 학자를 찾는 문제 한 문제 두 가지 유형의 시험 문제 나와요. 그래서 고객만족이랑 비즈니스와 기대에 부응한 결과로서 상품,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되는 상태이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굿맨이라는 학자가 정의를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웨스트브룩이 정의한 거는 시험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외에 앤더슨이라든가 올리버, 뉴먼이 제시한 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웨스트브룩이 어떻게 정의했는가는 한 번 더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공정성 이론과 관련해 공정성의 분류 중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과 정보의 공유 정도, 그래서 키워드를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고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객관적이고 소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 의사결정, 자의 정보 사용, 사람들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 해서 여기에 보시면은 도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이미 나와 있죠. 그죠? 그렇다면 도출 결과 분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제공되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공정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더 살펴보시면 일반적으로 공정성 이론에서 분류 세 가지를 살펴보시면 도출 결과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절차상, 세 번째는 상호작용. 세 가지 차원 분류가 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 분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출 결과는 앞에 시험 문제에서 정의가 보기에 들어가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보기. 투입과 도출에 대한 평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 이때 기준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기여라든가 요구라든가 평등성 등의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영어가 시험 문제 나왔었죠. 세 가지 모두 고르는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유형에서 도출 결과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현재 문제죠. 도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방식이나 공정인데 이때 도출 결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의 공유 정도. 정보의 공유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도출 결과에 만족이다 불만족이다라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호작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방식, 우호적인 정도, 편견, 흥미, 존경, 정직, 예의 등으로 구성하고 있다. 예의 있게 서비스를 제공받았는가라는 것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공정성의 분류 세 가지는 매 회차마다 어떤 부분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경우 고려해야 할 상황 중 다음 보기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상황의 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목적론이라고 되어져 있죠. 목적론이며 실제적인 가업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평가 시스템 또한 실제 프로세스와 상호 연계되어 궁극적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성과가 좋게 나오든 나쁘게 나오든 그 성과에 따라서 결과가 좋다라면 그대로 운영을 하시면 되고 결과가 나쁘다라면 어떻게 해요?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야 되겠죠. 그죠?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목적론이다라고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 4번. 다음 중 서비스 프로세스 핵심 과제와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전략은 보시면 앞에서 아마 지난 회차에 풀었던 문제예요. 풀었던 문제인데 보기가 지문으로 올라가서 시험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표준화가 답이었고요. 표준화는 서비스를
우리가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일반적인 규칙과 기준이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또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따라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표준화 같은 경우는 대량의 서비스를 생산할 때 많은 사람한테 동시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서비스를 표준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화 서비스 같은 경우는 1대1 맞춤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한 번 더 보시면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프로세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량 생산에 유용한 방식이다 해서 표준화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표준화는 보기에서도 나왔었고요. 지문에 그대로 올라가서도 나왔었고요. 구체적인 규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거 개별화 자체도 따로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두 개 다 정확하게 구분하셔가지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휴면회의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리스 내용 중 서비스 샵의 내용이 아닌 것은 지금 아닌 것은 찾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매 차마다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서비스 샵은 여기에 있는 요 구역에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구역에 서비스 샵이 있었고, 샵. 여기에서 기억이 뭐가 나시나요? 샵 밑에 어떤 직종들이 들어가 있었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병원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비소가 있었죠. 정비소. 병원이라는 직종을 놔두고 보시면은, 자, 노동 집중도는 우리가 Y축에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개별화는 X축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노동 집중도는 보시면은 병원, 서비스 샵은 낮나요? 높나요? 지금 낮죠. 노동 집중도. 그 다음에 상호작용 개별화는 어때요? 높은 구역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노동 집중도는 낮고 상호작용 개별화는 높아요. 그리고 병원이나 수리센터, 정비소가 해당되는 곳이다. 나머지 하나 아닌 게 학교나 은행이라고 되어져 있죠. 학교나 은행은 이 구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는 시험 문제 매 차마다 지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등장하는 문제죠. 병원이 여기 서비스 샵에 있었고요. 노동 집중도는 낮고 상호작용 개별화는 높았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대중 서비스는 노동 집중도 상호작용 개별화가 어때요? 노동 집중도는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식 전달이잖아요. 그래서 노동 집중도는 굉장히 높으면서 상호작용 개별화는 어때요? 학교에서 1대1 맞춤 과외를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은 구역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금융업이라든가 학교는 여기에 해당된다 해서 이번 문제가 서비스 샵에 해당하지 않는 곳이 여기가 답이었죠. 그죠? 해서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전문 서비스 구역 같은 경우는 노동 집중도와 상호작용 개별화가 모두 다 높은 곳이다 해서 전문의 변호사 기억나시죠? 그죠? 해서 문제 구분해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